안녕하세요. 파리삼촌입니다. 오늘은 유럽의 이민생활, 특히나 한국에서도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유럽에 가 있는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혹은 프랑스에 살면 어떤지에 대해서 저희 지인들도 많이 물어보시고요. 제가 한국에 출장을 가서 동료들을 만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또한 요즘 유튜브를 하면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다양한 유럽의 경험들을 전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 중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저랑 비슷하게 경험하신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 다른 생각도 가지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제가 느낀 이거는 제가 느낀 유럽의 이민 생활, 특히나 프랑스의 생활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프랑스에 왔다가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지금은 삼형제의 아빠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삼형제의 비디오는 이쪽으로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그러면 이민 생활의, 특히나 유럽의 이민 생활의 장점 5가지. 첫 번째는요, 다들 하니까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보면 남의 눈치를 보고 남들이 다 하니까, 돌잔치를 하니까, 아니면 차를 사니까, 큰 집을 사니까 이런 눈치를 참 많이 봐야 돼요. 아니면 다들 무슨 파마를 하니까, 아니면 다들 무슨 옷을 입으니까, 너무나 그런 유행들이 참 많은데 여기는 그런 유행들을 따를 필요가 없고요. 또 그런 걸 원하지도 않고, 사회적 분위기가 그냥 다 자기 편한 대로 하고 살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모피코트랑 반팔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사람을 동시에 길에서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뭘 입든 뭘 먹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문화예요. 제가 처음에 프랑스 왔을 때 너무 자유로움을 느꼈던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또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면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 사람의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어떨 때 보면 별로 돈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나중에 보면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다니는 사람인데 집에 들어가면 대원이라든가. 여기 문화가 남한테 과시하거나 뽐내거나 아니면 남을 기를 죽이거나 이런 문화가 전혀 없고요. 다 동등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일반적입니다. 물론 소수의 인원들은 자기의 부를 과시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외국에서 온 이민자나 거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고급 스포츠카라든지 고급 식당에서 먹는 것들을 과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유럽 사람들은 부를 직접적으로 과시하는 것들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 살게 되면 좋은 점은 내가 조금 부족하고 이민자로 살더라도 그렇게 위축되거나 기가 죽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 환경. 제가 여기서 정착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들 중에 중요한 거는 교육 환경이 있습니다. 교육 환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다음에 한번 해야 되는데요. 또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을 마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프랑스 교육의, 특히나 유럽에 있는 많은 학교들의 교육의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유치원부터 중등교육, 고등교육 전부 다 순서대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안정적인 시스템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있죠. 유럽에 살게 되면 다양한 민족들과 만나고 다양한 언어권이나 하고 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또 다른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메트로폴리탄의 기능들을 하고 있는 빅시티들이 유럽에는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많다. 저도 한국에서 일을 오래 하다가 여기
프랑스에 온 지 지금 18년 정도 됐는데요. 한국을 떠났던 계기가 일을 너무 많이 했었죠.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는 거의 뭐 일주일에 6일 일을 하고 일요일에 하루 쉬고 또 6일 일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하루에 12시간, 14시간 정도 일한 적도 있고요. 근데 여기 와서 개인 사업하면서 그거보다 일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금 지나오면서 보면 물론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지금의 조금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는 여가 시간,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들이 참 많아요. 그런 이유는 여기 문화 토대가 가족과 함께 보내게끔 사회적인 시스템들이 그렇게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하지 않으면 조금 외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이쪽으로 파견 오신 주재원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심심하대요. 특히나 남자분들이 할 게 너무 없는 거죠. 밤에 갈 데도 없고 뭐 한잔 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남자분들은 살이 빠지고 여자분들은 살이 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나오시게 되면 가족과 함께 지내야 되니까 이렇게 짧게 3년 정도 주재원 오신 분들은 유럽에 와서 가족끼리 되게 돈독해진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남편분들이 퇴근 시간 맞춰서 집에 들어오시고 가족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여행도 다니시고 하면서 기존에 가족과 못했던 것들을 여기서 많이 하면서 가족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네 번째는 저렴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참 많다는 것인데요. 제가 프랑스에 와서 참 놀랬던 것들이 뭐가 있냐면, 돈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시스템들이 참 많이 돼 있어요. 뭐 그거는 독일도 마찬가지고 영국에도 제가 비슷한 시스템들이 있는 걸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꼭 돈이 있어서 돈을 내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보다도 시나 아니면 구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매주 첫째 주 월요일에는 박물관들이 무료로 갈 수 있거든요. 매주 첫째 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박물관들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이용하면 굳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고요. 유럽에 살게 되면 한국에서는 참 많이 비싸게 돈을 내고 가족끼리 여행을 가야 되지만 이곳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그런 여가 생활과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여행을 많이 다닐 수 있다. 제가 결혼하기 전 한 2, 3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 전에는 계획을 세웠었어요. 2달에 한 번씩 여행을 가자. 그래서 항상 비행기표를 6개월 전에 예매를 하고 6개월 후에 있을 여행 계획을 짰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표, 숙박, 뭐 식당 이런 것들을 6개월 전에 리서치해서 여행 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 체코의 프라하라는 곳을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에어프랑스 비행기를 예매를 하고 거기에 숙박비랑 다 예매를 했을 때 제가 총 비용이 300유로 안에 갔다 왔거든요. 300유로면 한국으로 따지면 한 36만 원 정도 되는데, 비행기, 숙박, 교통비, 안에서 움직이는 체재비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들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용은 물론 이제 비행기 값이었는데, 비행기 값은 한 100유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80유로 이 정도. 그래서 3박 4일 여행을 다녀왔는데, 제가 그렇게 그 정도 비용으로 다녀온 도시가 뭐 베니스, 부다페스트, 프라하, 그 다음에 뭐 바르셀로나 등등 굉장히 많은 도시를 제가 굉장히 저렴하게 다닐 수가 있거든요. 저희 가족들은 본의 아니게 아빠의 취미를 따라서 캠핑을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자연에서 뛰어노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캠핑을 많이 가서 애들한테 자연에서 뭐 흙놀이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또 자연에 가서 동물들이랑 교감도 하고 이거를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데, 캠핑장 가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또 가격도 싸고요.
하루 캠핑, 저희는 뭐 텐트를 치고 많이 숙박을 하는 편이어서 텐트만 빌리는 엉플라스먼, 이 플레이스만 빌리는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30에서 한 70유로 사이에 하고요. 이렇게 모빌홈이라고 있는 숙소 같은 경우에는 뭐 70에서 한 100유로 사이, 성수기 비수기 가격이 조금 다른데 미리 예매한다면 상당히 저렴하게 숙박 비용과 또 먹는 거, 취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는 주말에 아니면 뭐 주중에 저희가 아내랑 이야기해서 떠나자 그러면 뭐 바로 금요일 밤에 짐을 싸서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주말에 캠핑을 가거나 아니면 잠깐 뭐 이렇게 북쪽에 있는 바닷가를 갔다 오거나 이런 번개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쉽게 여행을 갈 수 있는 것이 유럽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는 다들 하니까가 없다. 어떤 빈부의 격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적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안정적인 교육 환경, 아이들을 키우기에 너무 좋다. 세 번째는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많다. 여가 시간이라든지 퇴근 후의 시간들을 가족들과 함께 많이 보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돈이 없어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네. 돈을 내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여행을 많이 다닐 수 있다. 여행을 가는데 비용이 적고 또 여행을 가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서 자, 이렇게 유럽에 살면 어떠한 점이 좋은지 오늘 5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유럽에 나와서 살려고 하거나 아니면 유럽의 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짧게 정리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럽에 살면 가장 문제가 되는 단점 5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보신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